40세 이상의 여성의 90% 이상이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몸에 쓰레기, 즉 염증이 쌓여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는 비만.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던 그 살. 바로 비만의 주범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는 병들고 노화된 살입니다. 단순히 지방 덩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수명까지도 위협하는 염증 폭탄이었다. 이게보다 더 밀려요? 네. 잠깐만, 심장이, 잠깐만요. 눈물 나오려고 그래. 허벅지하고 복부 관리해서 셀룰라이트를 약 15분 만에 내보내 보겠습니다. 약간 내 몸에 쌓인 쓰레기. 울퉁불퉁 셀룰라이트를 단 1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오늘의 몸식. 과연? 눈앞에서 펼쳐진 셀룰라이트 분해술의 놀라운 위력.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혹시 다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먹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몸신 여러 프로그램을 그동안 해봤지만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특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주제 바로 뱃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빼기 어렵다는 뱃살도 저희가 해결을 해봤는데 오늘 저희가 비만과의 전쟁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주제 반가워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착하고 순한 얼굴로 나와 계신 분이 계세요. 연기자 최정원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에 이어서 살과의 전쟁 중인 최정원입니다. 제가 정말 말로만 듣던 이 몸신에 입성을 했는데요. 이 몸신에 오면 꼭 뭔가를 챙겨가신다고 해서 제가 잔뜩 기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정말 제가 지금 갱년기라서 그런가요? 지금 1년 정도 채 안 됐는데 정말 허벅지 살이 3중으로 늘어질 정도로 갑자기 아니 진짜요. 이게 늘어져가 살이 쪄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진짜.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무두부와의 전쟁? 이야, 무슨. 옷을 사러 갔다가 탈의실에서 이 허리 사이즈에 맞게 옷을 골랐는데 허벅지에서 낑겨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삐뚤삐뚤 흘리고 전 정말 최정원 씨 모습이 저렇게 왔다니까요. 이야. 되게 심각한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난 이분이 이렇게 말 많은 줄 처음 봤어, 내가 진짜. 내 정말, 아니, 이거 보세요. 살과의 전쟁까지는 내가 이해한다고, 이 말이야. 내 앞에서 나는 이때까지 내 살이 그 누구 살이랑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 근데 어디 허벅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와. 보세요. 우리 방송 속에 계신 내 몸신의 방송객들. 옷도 지금 다 맞춰 입고 왔어, 지금. 반바지에다 뒤에다 운동복을 입고 왔어. 오늘 분위기가 앵랑냥! 오늘 분위기가 대단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분위기가 싱싱해요. 하여튼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오늘 주제 바로 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종 암은 물론이고 성인병 또 혈관 질환 일으키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 비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지? 예. 뭐지? 뭘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와.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우리 몸에 이것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의 쓰레기, 즉 염증이 쌓여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은 비만이 더 진행이 되고요. 내 몸에 염증 폭탄으로 쌓여서 혈액순환 그리고 림프순환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성인병 혈관질환 발병 높아지고요. 관절염, 근육통, 여기에 만성피로, 소화계 이상 나아가서 치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바로 오늘의 이 건강 주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이겁니다. 비만과의 전쟁 2탄 시작합니다. 내 몸의 염증, 셀룰라이트를 잡아라.
셀룰라이트. 이게 남자들은 좀 감이 안 와요. 우리는 솔직히. 알죠. 셀룰라이트. 여성들은 매우 예민하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이 셀룰라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애를 우와. 많이 쓰는데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게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라는 이야. 거죠. 건강검진 통계 연보를 보니까 지난 10년 새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무려 7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비만은 우리 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셀룰라이트 하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야? 잘 보시면 이게 이게 뭐야? 콩처럼 울퉁불퉁한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셀룰라이트인데 이거 내 몸 안에도 많다. 정말 이렇게 살찐 사람들 있잖아. 이거 정말 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흥그랬죠. 안 빠질 걸 잘. 이거를 빼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쥐어짜고 그냥 굶기도 하고 내가 별짓을 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빠져요. 이게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콩처럼 울퉁불퉁한 거. 셀룰라이트를 설명하는데 저거 이상이 있을까 싶기도 하게 정말 실감나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요. 오박사님. 그럼요. 이 참 어려워요. 근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팔뚝을 딱 내미시고 자기 팔뚝을 잡고 이렇게 잡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잡으시면 네. 이걸 밖으로 비틉니다. 밖으로 비틀어 보세요. 그러면 밑에 울퉁불퉁 나오죠? 네. 그거예요. 제 거 보여드릴까요? 나 많다. 이게 팔뚝에도 이 정도인데 허벅지나 엉덩이 이런 데는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여보세요. 그거 많다고 뭘 자랑을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 아니었어요? 세상에. 이게 보기 싫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정말 위험스러운 거예요. 건강에 정말 좋지 않은 골칫덩어리입니다. 여성의 90%가 가지고 있는 이것. 마른 사람도 예외가 아닌 비만의 주범 셀룰라이트. 오렌지 껍질처럼 살결이 울퉁불퉁하고 손으로 비틀지 않아도 물결처럼 늘어지는 살. 셀룰라이트는 병들고 노화된 살.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명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는 셀룰라이트. 팔뚝의 셀룰라이트의 경우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고 이런 연구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셀룰라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허벅지하고 복부를 관리해서 셀룰라이트가 약 15분 만에 내보내 보겠습니다. 비만과의 전쟁은 끝. 잠깐만요. 단 15분 만에 보기 싫은 셀룰라이트를 분해시키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셀프 셀룰라이트 분해 최저까지. 셀룰라이트의 모든 것. 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셀룰라이트가 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셀룰라이트가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이게 염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셀룰라이트도 지방과 이상스럽게 여러분 몸속에 나빠져 있는 노폐물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덕지덕지 뭉쳐진 것을 이 셀룰라이트라고 하고 보이는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아파집니다. 그래서 비틀면 아프고 조금 심하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살짝 닿기만 해도 아프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몸속의 염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건강상의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허벅지에도 여러분들 걸 금방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만 비틀어 보세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살집을 딱 짜는 거죠. 짜는 예. 거예요. 이렇게 짜면 엄청 많은데. 바로 우들우들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못 볼 걸 봤어요. 순간. 아니 왜냐하면 오늘 특별히 최정원 씨께서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 반바지를 입고 나오셨어요. 핫팬츠를 입고 나왔어요. 그냥 예. 살짝 모셔볼까요? 네. 어머 정말 아니야 너무너무 산뜻한 패션이어가지고 우리 그러면 팔부터 볼까요? 팔부터 한번 화면 향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살짝 보이시죠? 이게 밝은 조명 아래서도 이 살짝 보이고 이게 이제 셀룰라이트라는 거고. 네. 만지면은 우둘두둘. 예, 살짝. 놀라셨다고요? 예. 아니, 그리고 아니, 사실은 아주 날씬한 편이시고 오히려 탄탄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근데 그렇죠. 우리 허벅지를 살짝. 네. 다리는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그냥 잡기만 해도. 네. 요거 해결하고 싶다는. 그럼요. 네. 이 전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할수 네, 있으니까 네. 잘 나오셨으니까 좀 계속적으로 본인의 몸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는 좀 안 서 있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도 가지고 이 셀룰라이트 관련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 박사님? 그럼요. 많이 되고 있죠. 이 셀룰라이트가 전신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 자체로서 우리 몸의 전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이 비만을 일종의 거대한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여러분들 몸에 자꾸 지방세포가 축적되는 것을 비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룰라이트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 혈관 또는 혈액순환장애, 말초 혈액순환장애를 유발을 쓰고 있고 더더욱이 여기에 더해서 근육 통증이라든지 만성 피로 같은 전신적인 질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과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셀룰라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젊어서는요, 뭐 탱글탱글한 피부에 좀 늙으면은 찌글찌글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그렇게 지독하게 무서운 병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셀룰라이트. 네. 그래. 이게 좀 쉬운 이름이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그냥 뭐 숙자야 인자야 뭐 그렇게. 근데 우리 때는 그냥 찌글찌글하면 아유 좀 늙어서 그런데 뭐 아유 이러고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걸 안 빼면 큰일 난다는군요. 이 지방과 셀룰라이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팔뚝의 셀룰라이트의 경우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다고 이런 연구 발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카이저 퍼머넌트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팔뚝 굵기가 40대 이상에서 굵어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가 걸릴 확률이 59%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지방은 물론 셀룰라이트가요, 이 뇌로 향하는 혈액순환이라든지 영양물질의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뇌 건강에 적신호인 치매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셀룰라이트는 그 자체가 피부 노화와 직결된 뿐만 아니라 전신 노화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있는 이 지방이 이 섬유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노폐물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거기 염증 반응까지 더해지는 것을 이제 셀룰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우선 안 됩니다. 혈액순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노폐물이 다 쌓이게 되고 결국은 이 근육의 탄성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성분이 뭐냐면 콜라겐이라는 것인데 이 콜라겐의 생성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피부가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지 않고 피부가 늘어지는 것 자체도 셀룰라이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셀룰라이트라는 것 자체가 지방 흡입술 뭐 이런 거 해도 이거는 안 빠진다고 전 얼핏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반상회에서 들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이게 셀룰인지 뭔 젤룰인지 몰라도 얘네들도 살이랑 같이 지금 동반하고 있는데 살 빠지면 얘네들도 덩달아 빠지지 안 빠지겠어. 안 그래 주부? 아니 안 빠져. 제가 정말 셀룰라이트가 곳곳에 숨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빼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정말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쫄쫄 굶어도 보고 했는데 정작 저 깊숙이 안에 있는 그 셀룰라이트는 별짓을 다 안 빠져요 정말. 또 한 번 보여줘 내가? 알았어. 이렇게 빠지면 여기에서 이만큼 또 채워지고 이런다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안 빠진다 그러면 이 늙은이들은 너무너무 섭섭하지. 그렇지. 젊은이들이야 뭐 살이 쪘으니까 탱글탱글하고 뭐 보려고 그래도 한참 만져봐야만 알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좀 그냥 놔두면 좀 이상하잖아. 안 빠진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신을 이렇게 출연한 거예요. 좀 빼달라고. 좀 빼줘봐, 좀. 13세 이상의 여성의 90% 이상이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셀룰라이트는 병들고 노화된 살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폭탄 셀룰라이트.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단계별로 0에서 4단계 정도까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안승희 씨. 내 몸의 셀룰라이트 진행 단계를 알 수 있는 단계별 자가 진단과 함께 일단은 울퉁불퉁. 내 몸의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잡히지도 않고. 네. 잠깐만, 심장이, 잠깐만. 오늘 낱낱이 짚어드립니다. 자, 오늘 비만과의 전쟁 2탄에서는 전문가들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했던 셀룰라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몸신 주치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셀룰라이트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10년 이상 셀룰라이트를 연구해온 셀룰라이트 권위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세연. 자, 대한민국에서 셀룰라이트를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신데 특히 셀룰라이트 연구에 있어서 이 권위자시고요. 연구 논문으로 2013년에 유럽 항노화학회에서 또 수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우와. 대한 비만 미용치료학회 학술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셀룰라이트를 10년 이상 전문으로 봐온 의사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셀룰라이트를 주로 진료한다,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지방흡입을 하는 데인가 봐요. 뭐 수술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셀룰라이트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질환입니다. 셀룰라이트도 일종의 현대병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굉장히 노폐물이 잘 쌓이고 우리가 되게 지저분한 음식을 먹고 패스트푸드 먹고 이러면서 다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좀 안 먹으면 안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해결 방법으로 우리가 불나면 우리가 물을 붓잖아요. 근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상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걸 오늘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큰 발상의 전환을 해야겠어요. 셀룰라이트는 질환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네. 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셀룰라이트가 정확히 뭔지 저희끼리 이게 셀룰라이트다 하면서 집어서 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저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거기서 보면 지방세포를 잘 보시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고기가 약간 사실은 액체와 같이 약간 찰랑찰랑한 상태로 돼 있어요.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 매질에 문제가 생겨서 저 부분이 오염이 되고 찐덕찐덕해지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 지방은 이렇게 둥둥 떠 있죠. 지금 보면은 모식적으로 봤을 때 그 사이가 이제 찐덕찐덕하게 굳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간에. 그럼 그 부분이 이렇게 유착이 되면서 굳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이게 뭔가 염증이 되는 흡입해갖고 거죠. 네, 커지면서 네, 그러니까 저 물과 같은 것들이 약간 찐덕찐덕해지고 진흙처럼 변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이게 그림인데요. 또 지방하고 딱 그렇죠.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살찐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방이 커진 게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굶거나 운동을 해도 쟤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는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각한 경우를 준비해 오셨거든요. 네,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저런 다리를 통나무형 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방 부종에 림프 부종이 다 섞여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방도 커져 있고 그다음에 바탕질도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어서 노폐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사진까지 보고 나니까 아 셀룰라이트가 이런 거구나 그 정체를 더 눈으로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비만의 아주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함께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는데, 자, 염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건가요? 딱 정확한 수치는 없죠. 네. 우리가 공기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죠. 물이 맑으면 맑을수록 좋죠. 염증이라는 건 한 번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계속 탁해지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급적 없는 상태가 좋지만 우리가 단계별로 0에서 4단계 정도까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는 통증 정도, 그다음에 겉으로 봤을 때 울퉁불퉁한 정도, 그러니까 내 살의 어떤 부분이 얼마나 차갑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겉에서 됐을 때 36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셀룰라이트가 많이 진행된 분들은 32도, 31도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0에서 4단계까지 나눕니다. 내 몸에 셀룰라이트는 어느 정도 쌓였을까 궁금하시죠? 0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셀룰라이트가 생긴 정도를 손으로 잡아서 확인하는 핀치 테스트와 피부의 온도, 통증 정도를 함께 체크해서 손으로 비틀어도 잘 보이지 않는 0단계부터 육안으로 봐도 보이는 심각한 4단계까지. 잠시 후 나의 셀룰라이트 심각도를 알아볼 수 있는 단계별 자가진단과 함께 잘 잡히지도 않고 셀룰라이트는 병들고 노화된 살입니다. 내 몸의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급하게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눈물 나오려고 그래.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스튜디오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0에서 4단계까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일단 뭐 무작위로 그분들을 한번 모셔볼까요? 어느 분입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 패널 선생님들 중에서는 최정원 씨. 네. 굉장히 아까 이렇게 쥐어 짜느라고 힘들으셨는데 그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궁금해요. 네. 예, 그러면 좀 나와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0단계에서 4단계까지 골라야 돼요. 근데 0단계는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90% 이상의 여성분이 다 갖고 있는데 이제 10% 안에 찾아야 되는데, 젊으면서 셀룰라이트 나이 들면 계속 진행하니까 손민희 씨, 네. 안수미 씨, 네. 서혜원 씨. 저쪽에 계신 분? 나와보세요. 자, 이정미 씨, 김수영 씨. 과연 이들은 셀룰라이트가 정상인 0단계부터 가장 심각한 4단계까지 어느 단계에 속할까요? 여러분은 과연 셀룰라이트 몇 단계일지 비교해보세요. 그럼 단계별로 한번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민희 씨. 손민희 씨는 저는 지금 0단계로 봤고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최정원 씨 저쪽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아니에요. 예. 최정원 씨 이쪽으로. 왜? 빨기야. 날씬해 보이는데. 안수미 씨랑 최정원 씨랑 지금 막상 막하신데요. 웬일이야. 요즘 웬일이야. 요즘 아니, 잠깐만요. 안수미 씨 마이크 좀 잠깐 들어주시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살이 한 20kg가 찐 상태예요. 예.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셀룰라이트는 지방량과는 상관이 어느 정도 있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 이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다리를 바꿔주시죠. 냉정하게. 밀려요? 네, 아니 왜요? 죄송합니다. 다리를 바꾸라. 최정원 씨가 더 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잠깐만요.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그럼 설마 이정미 씨하고 최정원 씨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제일 1등입니까? 위너입니다. 네, 승자이십니다. 네. 셀룰라이트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병들고 노화된 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0단계부터 쭉 이제 서셨지만 여러분들도 댁에서 내 상태가 이러하니 나도 여기쯤이겠구나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자가 테스트 겸해서 설명을 같이 곁들여 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0단계는 네.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없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오렌지 껍질 피부 같다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 육안으로 관찰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꼬집어도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잡아도 이 부분에 이제 셀룰라이트가 가장 많이들 잡히는 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잡았을 때도 셀룰라이트가 안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혜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셀룰라이트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25살이고 이분은 23살인데도 조금 빨리 진행했거든요. 이제 근데 막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살짝 셀룰라이트가 보이죠. 아주 심하게는 아니지만 요 정도. 아까 그분은 하나도 안 잡혔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이시고요. 김주영님은 제가 아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나이가 지금 34살 뿐이 안 되셨거든요. 근데 똑바로 서보시겠어요? 만졌을 때 되게 전형적인 셀룰라이트 모양이 생깁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나 굉장히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과거에 뭘 하셨다고요? 불쌍했었어요. 아, 그럼 선수로? 네. 그러시구나. 셀룰라이트가 많이 생기는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운동 선수들. 운동을 많이 하면 셀룰라이트가 안 생긴다라는 거는 상식이 아니다. 틀린 얘기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다리를 혹사시켜서 염증이 빨리 진행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이에 비해서 셀룰라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다. 그러니까 셀룰라이트가 네. 염증이다라는 건 또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네요. 안수민님 같은 경우도 3단계예요. 3단계인데 아까 김지영님이랑은 좀 양상이 틀리거든요. 자, 뒤로 보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하세요. 근데 여기 굉장히 차가워요. 만져보세요. 본인 다리. 그래요? 또 다른 부위를 만져보세요. 괜찮은 부위가 어디?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좀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죄송한데 방금 계속 온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체온? 그러면 체온 자체가 네. 낮으면 낮을수록 국소적으로. 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이분은 의외로 잡았을 때 셀룰라이트 아프죠? 이게 통증형 셀룰라이트에 통증형 셀룰라이트에 굉장히 살짝 잡았는데 이분 그래서 3단계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몰랐죠. 그렇게 잡았을 때 아프다는 걸. 다른 분들도 아프실 줄 알았죠. 다른 분들 안 아파하세요. 이 정도 잡았을 때 안 아파요. 셀룰라이트가 생기면 통증이 왜 생기냐라고 봤을 때 모든 셀룰라이트가 통증 생기는 아니지만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셀룰라이트가 있으면 일단 그 주변의 신경이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민감한 신경을 약간만 접촉을 하더라도 통증을 유발하는 거고요. 또 셀룰라이트 그 밑에 바로 근막이라든지 근육이 있는데요. 그게 셀룰라이트가 자극을 함으로써 또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정원 씨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네. 최정원 씨는 사실 굉장히 관리를 잘 되어 있고 괜히 그렇게 위로하시지 아니 마시고요. 진짜요. 근데 그냥 이뻐요. 되게 정형적인 이 나이 때 볼 수 있는 정형적인 셀룰라이트세요. 근데 저도 네. 초등학교 6년 동안 사실 육상부였거든요. 네. 예. 이분은 3단계에서 지금 심지어는 4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단계여서 제가 앞에서 봤을 때 셀룰라이트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안쪽으로. 여기. 네. 그냥 울퉁불퉁하고 이게 다 살 아닌가요? 탄력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셀룰라이트.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 오히려 흐느흐느하게. 남들이 보기엔 오히려 날씬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온도 만져보세요. 네. 차가워요. 네. 여기도 여기도. 아까 만져봤는데 다른 데 네. 비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저희가 눈으로 네.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 뒤태를 통해. 이분이 같은 경우는 훨씬 심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일단은 울퉁불퉁하시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아파하고요. 네.
옆에 최정원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훨씬 정상처럼 보이시죠? 네. 근데 훨씬 부드러워 보이죠? 네. 부드러워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진행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딱딱한 셀룰라이트랑 부드러운 셀룰라이트를 놓고 봤을 때 부드러운 게 훨씬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진행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엔 다시 부드러워져요. 저는 아까 최정원 씨 사실은 만져보고 약간 좀 그랬었는데 말랑말랑해요. 정말 네. 말캉말캉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근데 네. 이게 오히려 진행된 셀룰라이트. 진행이 막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막 가속도가 붙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때 딱 조심하시면 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나와 계신데, 예, 이정민 씨. 이 체격이 이렇게 자리 잡은 건 얼마나 되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살이 찌기 시작해서요. 이제 계속 살이 찌더라고요. 따로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뭐 운동도 좀 해보고 했는데도 살은 네, 안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혹시 다단계십니까? 네, 지금 그런 상태시고요. 보면은 굉장히 차갑고요. 그 다음에 무릎 위쪽의 형태가 없어지셨죠. 이분은 이게 피부 색깔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피부 색깔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이 들고 차네요. 네, 차갑고 보통 복부나 네.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보셔갖고요. 온도가 똑같은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리가 다 차갑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차가운지도 잘 모르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살이 많이 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셀룰라이트가 이렇게 뭉퉁뭉퉁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손으로 잘 잡히지도 않고 더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만졌을 때 오히려 통증도 별로 없고 왜냐면 깊숙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통증도 본인이 못 느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죠. 뭐 증상이 있는 거 있으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렇게 네.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뻘떡에 일어나서 이제 뭐 식사를 차리든가 네. 이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좀 무겁다라는 증상이 있고요. 네, 일어나서 네. 조금 주저앉았다가 네. 이렇게 일어나고요. 네. 좀 저리는 증상도 같이 맞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통증이 굉장히 진행이 되면 저리다든지 다리가 무겁다든지 묵직하다든지 터질 것 같다든지 이런 게 모두 다 통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정원 씨, 네. 어떻게 이제 거기 있는 게 이해가 가시죠? 아까는 되게 많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어차피 뭐 이제 나이도 있는 거고요. 이거 오늘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좀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셀룰라이트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자가진단하는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셀룰라이트가 거의 없는 정상 단계 0단계는 손으로 비틀어도 셀룰라이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단계는 손으로 잡았을 때 부분적으로 뭉침이 확인되는 단계. 2단계는 마치 솜이 뭉쳐진 듯 군데군데 확연히 셀룰라이트가 보이는 상태고요. 3단계는 손으로 잡지 않아도 육안으로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가 보이고 손을 대면 부분적으로 온도가 차가운데요. 특히 만졌을 때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4단계는 육안상으로도 셀룰라이트가 확연히 드러나며 흐물흐물 살처짐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심각한 4단계의 경우 저리거나 발이 무거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안 들어가니까 통증도 본인이 못 느끼고 셀룰라이트인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이 셀룰라이트가 왜 생기는 건지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더 진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까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인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셀룰라이트의 가장 흔하게 생각하시는 원인은 비만입니다.
비만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살이 찌게 되면은 지방세포가 커지고 지방세포가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을 눌러서 림프순환을 저하시키고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이 셀룰라이트화 되니까 그게 이제 비만 때문에 생기는 셀룰라이트고요.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우리가 여성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방을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죠. 지방을 생기게 하는 호르몬이니까는 그것 때문에 셀룰라이트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 호르몬이 부종을 일으켜요. 우리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셀룰라이트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13세 이상의 여성의 90% 이상이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근육이나 근막에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쓰임, 그러니까 과사용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가령 스마트폰을 너무 했다든지 컴퓨터를 계속 했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빨래를 했다든지 하루 종일 가령을 들었다든지 이래서 그 부분에 근육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럼 그 부분의 근육이 상하는 거죠.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는 이게 어디로 퍼지냐? 그 위에 있는 비계층으로 피하지방층으로 퍼지면은 거기가 땡땡 붙는 거예요. 심하게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살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좀 활동을 덜 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 셀룰라이트가 어디로 가냐면은 골반. 우리가 아기 낳고 나면 골반이 벌어지죠. 노화 현상에 의해서 골반 주변에 셀룰라이트가 생기는데 아무리 굶어도 안 빠지는 그 부분. 나이살, 일명 사실은 셀룰라이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살을 하나도 안 쪘는데 1, 2kg 정도만 쪘는데 근데 브래지어 라인 쪽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졌다고. 날개살. 그 부분이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그럼요.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어머님들 보면 등 같은 게 처져 있어서 저는 단순히 그게 나이살이라고 알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셀룰라이트인 건데. 전형적인 셀룰라이트. 그걸 만약에 그냥 모르고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는 그럴 때 막 빼려고 막 하루에 밥 한 공기만 먹고 막 이렇게 김치에 밥만 먹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합 조직이 망가지면 셀룰라이트가 확 진행합니다. 셀룰라이트, 이거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호전은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진행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사진을 보시면은요, 저분 같은 경우에 셀룰라이트가 생긴 게 이렇게 약간 골반이 벌어져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골반이 좀.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산소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육이나 근막에 깊은 마사지나 그다음에 이제 염증을 없애는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어쨌든 셀룰라이트가 없어지면 저렇게 정상화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 정상화된 게 계속 진행해서 저 셀룰라이트 조직으로 간 거예요. 셀룰라이트는 생깁니다.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치가 않고 우리가 여태까지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근본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안티셀룰라이트 우리 체험단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자, 지금부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 선생님 조금 자리에서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셀룰라이트 집에서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몸도 안 들고 도구도 필요 없어서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몸신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확인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몸신 큰 목소리로 외쳐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22년간 셀룰라이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온 림프 테라피의 권위자 오늘의 몸신 박정현. 네, 그렇고요. 몸신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국내에서도 일찌감치 셀룰라이트 관련해서 연구를 해오셨고 또 경력 22년이시라고 합니다. 많은 연기자와 배우들 몸을 또 관리해 주셨고요. 많은 저서, 제자 양성을 하고 있는 셀룰라이트 그리고 림프 테라피스트. 전문가를 저희가 제대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셀룰라이트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머리 아프다 지금 그런 고민에 빠졌거든요. 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은 제가 한 좋기 1,500명 정도의 그 셀룰라이트 임상이 있고요. 그리고 자가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법을 특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완전 정복을 해드릴게요. 완전 정복. 셀룰라이트가 단계별로 있기도 하고 막 혼재되어 있기도 하고 피부의 피하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짝 들어서 또 말고 가고 하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유럽하고 미국 등지에서 많이 하고 있는 테크닉입니다. 프랑스하고 인연이 좀 많으시다고. 네, 전공이 불어인데요. 네. 봉주. 네. 봉주 나왔습니다. 올해 그 프랑스 쪽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뷰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셀룰라이트는 아무래도 유럽인들이 가장 많고 프랑스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왜 연기자들은 이 몸매나 피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셀룰라이트가 기계가 아닌 제 힘으로 어떻게 뭔가 힘을 가해서 분해가 된다는 게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힘은 절대 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원리는 근막이 긴장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이제 피하 지방이 운동을 해서 이렇게 녹여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림프가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스트레치 해가지고 놓는 방식이에요. 여기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전문가가 직접 그런 데 있어요. 굉장한 전문가들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놨다 이런 정도로 해결된다. 이런 거 잘 안 믿어요. 그렇죠. 여기 그리고 다 셀룰라이트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이고 제가 제일 많이 대량으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셀룰라이트. 저희가 수십 년간 몸에 지니고 있었던 셀룰라이트의 존재를 오늘에 사용 확인했잖아요. 제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맞아. 이걸 해결해 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효과를 좀 눈으로 알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있다고. 일단은 허벅지하고 이제 복부를 관리해서 셀룰라이트를 약 15분 만에 제가 일단 좀 이렇게 15분 만에? 내보내 보겠습니다. 내보내면 저희가 그 15분 만에 몸에서 나갔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단 이제 좀 저희가 핀치 테스트도 하고 또 필름도 있고요. 또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죠. 오,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셀룰라이트 분해술 여러분이 댁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벅지하고 이제 복부를 관리해서 셀룰라이트를 약 15분 만에 내보내 보겠습니다. 단 15분 만에 보기 싫은 셀룰라이트를 분해시키고 사이즈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리듬이 있고. 아니 제발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 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그냥 웃으게.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놀라운 효과의 셀프 셀룰라이트 분해술.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 정말 이 손길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건 행운입니다. 그 셀룰라이트 가운데서 빼기 어렵다는 허벅지 셀룰라이트로 오늘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도록 15분 만에 똑같은 위치를 한번 재서 여러분께 확인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댁에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척 봐도 도와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 모두 그분을 바라볼까요? 네. 우리 앞서 4단계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정미 씨 모셔보겠습니다. 솔직히 고민 좀 있으셨죠? 고민 많았죠. 운동을 해도 잘 빠지지도 않고 제가 마사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표시가 안 나고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고민은 많이 했어요. 저희가 몸심께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너무 힘든 단계분을 모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힘듭니다.
힘들수록 예. 또 결과가 잘 나오면 예. 앉아 보람이 계시는 있으시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실 테니 열심히 해볼 텐데 이 상태로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런닝머신도 해보고요. 그건 하시면 안 되는데. 오. 네. 네, 아, 네. 확실히 런닝머신을 2시간을 했어요. 근데 네. 몸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이 막 붓더라고요. 네, 지금도 네. 부종 상태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스트레칭 위주로. 네. 부종은 심하시고 셀룰라이트는 많지만 제가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성격이 정말 좋으세요. 아주 긍정적인 성격. 지금부터 도와드리고 조금 네. 이렇게 만져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일단 좀 똑바로 좀 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이즈도 재야 되고 바디 리딩을 좀 해야 되서요.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제가 이 필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셀미터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진피층, 피하지방층 정도까지의 온도를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셀룰라이트가 많은 다리는 아예 색깔이 거의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얼룩덜룩 전박이처럼 나오는데 좋아지면 순환이 좋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파랗게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승마 부분, 우리 승마다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다리 좀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보면 변해? 지금 이렇게 갈색, 초록색, 검정색이 혼재되어 있죠? 상당히 상태는 안 좋습니다. 상당히 상태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관리한 후에, 테크닉을 한 후에, 이제 파란 게 많아지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파란 게 많아지면 지금 파란 거 거의 점처럼만 보이는데 예, 그런 게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예. 일단 그거는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를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무릎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봅니다. 무릎 조금 밑부분인데요. 확인하시죠. 네. 44.8입니다. 아, 66.2입니다.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3단계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피부 진피층만 잡는다는, 진피층 한 0.4cm 생각하시고 잡는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리셔서 엄지만 움직이시면서 말고 갑니다. 아, 그걸 다 끌고? 네. 아. 두 번째는 피하지방층. 더 깊게. 조금 더. 그것도 쭉 끌고 가네요, 이렇게. 세 번째는 근막 근육 쪽을 내가 잡아 뜯는다는 더 느낌으로. 깊이. 이래도 안 아프세요? 이 이쪽. 예. 겉은 안 아픈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안쪽이 더 조금씩 아프죠. 안쪽이 더 허벅지 안쪽. 건드리는군요. 죄송한데 이렇게 그 쥐는 힘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쥐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겁니다. 예, 리프트 말 그대로. 근데 손가락에 낀 건 뭐예요, 선생님? 제가 이제 피부가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제가 피부를 놓치면 안 되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번식으로 하고 안 미끄러지기 위해서. 자, 약간 들어서 김밥 마는 느낌으로.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한 0.4mm 정도를 잡아서 쭉 가져가면서 뒤로 촘촘하게 밀고 간다는 느낌으로 당기시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프시거나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직 괜찮으세요? 네,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아프다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손가락 끝에 힘을 주면 당연히 꼬집으니까 아프고 여기하고 여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손가락 끝에는 힘을 안 주기 때문에. 자, 이분은 허벅지 뒷다리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힘 줘서. 힘 주고 유지하세요. 이분은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네. 보시면 지방층이 만져져야 되잖아요. 근육하고 제가 지방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지방이 이렇게 두껍게 만지지 마요. 그럼 근육이란 말씀이세요? 원래 부분? 근육이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셀룰라이트. 예상 밖에 다르구나. 셀룰라이트가 지방인 줄 알았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네. 지방이 되게 많은 줄 알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근육에 힘 주셨을 때 지방이 많이 안 잡히잖아요. 야, 본인도 모르고 계셨네요. 변형된 지방이 많아요. 우리들은 그냥 살이 좀 있으면 지방이 많다. 지방 덩어리다. 이렇게 지방 생각하잖아요. 덩어리, 그죠? 네. 항상 이제 복부도 이렇게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잡아보셔야 돼요. 어? 많죠. 살이 많이 잡히시면 지방이고요. 딱딱하시면은 많지. 그러니까 단단하게 하고 나서 나머지가 살인 거죠? 지방. 그렇죠. 어머, 나 전부 근육이야. 근데 이제 앞서 저희가 근육 셀룰라이트에 아니십니다.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딱딱해지는 셀룰라이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너무 전문가가 이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지방이었구나. 이번에는 양쪽의 손바닥의 그 힘으로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것처럼 딱딱 비틀어줍니다.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자, 얘는 패트리스아주라는 테크닉인데 탕 치는 거는 일단 지방세포에 산소를 좀 분해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틀 때 피부가 비틀리면서 림프의 스트레칭. 예. 자, 이걸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양쪽으로 풀어서 각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툭툭 양쪽으로 압박을 하면서 압박하고 비틀기. 예. 이게 손이 이쪽을 이용해서. 원래 뒤에서 먼저 하는 겁니까? 네. 네. 이거는 뭐 혼자 하시기는 어렵겠네요. 가족들이 서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처음보다는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네. 이걸 45초 쳐야 됩니다. 와. 제일 처음에 김밥 말기는 몇 분을 했죠? 3세트. 3세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비틀기는 왕복으로 3번.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의 요 바깥쪽으로 한번 이렇게 이걸로?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랑 다릅니까? 많이 틀려요. 달라요?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틀려요. 네. 두드리고 못 살게 구는 게 좀 효과가 있네요. 네. 자, 힘 빼시고. 힘 빼시고요. 안 아프세요? 네. 도대체 통증이 없으시네. 그냥 마사지 해주는 느낌이 이상하시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연한. 이럴 때는 좀 아까 누가 땡기고 그러셨죠? 성격 좋다고? 제가. 자, 이제 앞으로 놓으시겠습니다. 머리 이쪽으로 걷겠습니다. 네, 걷겠습니다. 네. 피부 건조하셔서 오일 쓰겠습니다. 그냥 오일. 네. 괜찮으신데 제가 만져보세요. 어디요? 피부 컬러나 이런 것도 지금 건조한 거. 네. 만약에 너무 피부가 건조하시면 이런 목장. 자, 뜯겠습니다. 똑같이 1단계로. 여기는 좀 많이 보이네요. 피부. 잘 잡히네요. 지방이 많으세요, 여기는. 네. 약간 저희 림프 체계가 다리에서 올라오는 거는 복부에서 거의 90%가 해결이 되고요. 허벅지 셀룰라이트가 많으시면은 복부까지를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네. 이거는 근육, 근막, 림프 전부 쫙 늘어났다가 팍 터지면서 팍 빠지는 거예요. 일명 김밥말기입니다. 네. 쭉 끌어당겨서. 네, 아프시지 않죠? 예, 아프진 않아요. 우리 지금 참여자 표정은 그저 행복하지요라는 표정. 셀룰라이트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게 그 부종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4단계 이상까지 진행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셀룰라이트가 없어지면 피부는 저절로 촉촉해져요. 그러니까 영양분 공급이 안 되고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막에 유착돼 있는 셀룰라이트는 아니네요. 이 복부의 느낌을 보니까. 복부는 지방이 많죠. 남의 일이 아니야, 나는. 네. 복식 호흡 좀 하겠습니다. 엄청 줄 것 같아. 들이쉬고, 아프겠다. 내쉬고. 안 아프신가? 이제 조금 아픈가 봐.
이거 빨래 다 해결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야, 진짜 다시 봅시다. 지방을 빨래하는. 죄송합니다. 아프실 거예요. 아, 정말. 아프세요? 네. 아, 이건 아프시구나. 네, 복부는 끝났습니다.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 힘을 빼시고요. 다시 다리로 왔습니다. 이제 무릎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안쪽부터 바깥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점점 부드러워져서 손에 점점 많이 잡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말랑말랑해졌어. 예. 무릎이 나왔어. 자, 제가 이제 이젠 짚혀요. 많이. 여기는 이제 리프트 기법을 잡아 떼는 거를 아프시죠? 아프세요? 지금 거짓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림프를 좀 소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좀 정상이 되신 거예요. 정상이 되신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저런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통증을 그러니까요. 못 느낀다는 것 자체가 진행한 거예요. 아까 통증을 못 느끼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프다라고 느끼시는 것 자체가 무조건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그렇구나. 이건 굉장히 많이 아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야. 좋겠다, 진짜 오늘. 집에서 음악만 딱 저희가 이렇게 틀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마사지를 해도 춤을 되는 추시는 분 건가요? 같아요, 제가 선생님은. 이렇게 이거 집에서 지금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야, 이정미 어머니는 오늘 개돈 탔다, 진짜. 자, 옆으로. 팔걸요? 진짜 좋겠다. 자, 이제 제가 이분의 승마 부분이 저희가 온도 체크를 손으로는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지금 완전 물나고 있어요. 지금 뭐 혈액순환이 당연히 그러네. 이쪽 다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도예요. 뜨끈뜨끈하고요. 여기는 차갑습니다. 근데 그 혈액순환이 되는 게 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피부를 잡아 올려. 들어 올리네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들어 올려야 되죠. 이제 왜냐면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는 피부 단계, 피하지방층 단계,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비만. 왜냐면 한 번에 지금 들어 올려지는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윗단계부터 이제 부종이 가라앉으면 환자가 비로소 이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리 찢기 하겠습니다. 힘 빼세요. 네. 그잘 안 되실 텐데. 아니 이렇게 유연한 분이셨어요? 다리 찢기가 되네. 10까지 힘 빼시고요. 자, 아무리 저게 다른 사람 힘을 빌려도 아니 제발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 좀. 아니 그냥 웃고 계시다는 게 아프다고 네. 야, 진짜 몸이 나오셨네. 처음 봤어. 이 누르는 거는 조금 제 몸무게를. 한 3, 4초 정도 하는 건가요? 아니 10초. 10초? 스트레칭 무조건 10초를 하셔야 돼요. 한 자세로 쭉 누르고. 네. 근데 이분 보통 유연하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다고요? 고맙습니다. 제 골반의 다리. 제 골반의 다리. 네. 밀지 마시고요. 다리 벌린다. 벌리세요, 그냥. 제껴. 어떻게? 이렇게? 네. 어디다 젖혀주세요. 네. 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아니! 좀 땡기는데. 어디로 왔어, 다리가? 이러니까 통증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만큼 스트레칭이 되고 유연한 분이시니까. 저는 제 몸이라고 생각하면 전 절대로 지금 이미 부러진 상태거든요. 대단하시다. 야. 자, 꼭 사이즈 잴까요? 네. 됐습니까? 저는 끝냈는데 사이즈가 네. 그렇기를. 어머니 얼굴 이제 저쪽으로 또 돌리세요. 네. 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셨는데, 예,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자, 44.5. 44.5. 너무 사실 자세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우 어려운 미션을 드렸어요. 허벅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얼마나 빠졌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살이 찌기 시작해서요.
이제 계속 살이 찌더라고요. 이렇게 잡히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어있으셔갖고 초록색, 검정색이 혼재돼요. 진짜. 상당히 상태는 안 좋습니다. 허벅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얼마나 빠졌나. 63.5.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필름으로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죄송하지만 한번 이렇게 이제 머리를 저쪽으로 하시고 새파래졌어. 많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정미 주부는요, 이 15분의 그 마사지 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그 수치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본인은 혹시 몸에서 어떤 변화를 좀 느끼세요? 어떠세요? 지금 하고 나니까 조금 가볍고요. 예,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자, 이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고 간단치는 않습니다만은 이 방법을 통해서 현장에서 셀룰라이트를 줄이고 또 허벅지, 붉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유, 정말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동작들 또 그 결과까지 만나셨는데 김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마사지 효과는 이제 그 피부나 림프 쪽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근막이나 근육 깊숙이까지 자극을 줘야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셀룰라이트와 부종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론적으로도 이 사람의 손으로 마사지를 하는 게 그 바탕질에 있는 부분과 그 세포 사이에 교통을 시켜줌으로써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그 속속히 이제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몸신의 도전입니다. 예. 오늘 셀룰라이트 안녕을 선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간절한 한 분의 소망을 한번 저 계속 눈맞춤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김선 씨 모셔볼까요? 해볼까요 한번? 네. 솔직히 해보고 싶었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허벅지를 보도록 해요. 날씬한데? 자, 날씬한데. 네. 저희가 보기엔 역시 탄탄하고 튼튼한 허벅지. 그러게. 야, 근육이 많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다리를 좀 앞으로 뻗으셔서 힘 좀 줘보시겠어요? 쭉 힘. 네. 있다. 있다. 와, 나와. 예. 이야. 뒤도 있어요, 뒤도. 자, 우리. 오늘 나는 몸신이다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셀룰라이트 전문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디? 뒤에 한 번. 나온다. 나오네. 자, 보세요. 그쪽에 있다. 숨어있는 셀룰라이트가 있네. 항상 무겁게 다녔거든요. 네. 걸을 때도 항상 무겁고 막 그래. 특히 복부 쪽이 항상 느낌이 안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김서희 씨, 저희가 역시 똑같이 측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무릎 바로 위를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이쪽에도 그만큼 셀룰라이트가 많이 쌓여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37.6입니다.
눌린 상태에서 가장 두꺼운 상태로 만들어서. 자, 52.5입니다. 허리는 어떨까요? 배꼽 블랙. 딱 80. 잠깐만요. 네. 숨 쉬세요, 숨 쉬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유 80.5. 이게 눈에 확 보이니까 좀 제일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볼까요? 이 작은 부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허벅지 뒤쪽과 이 안쪽의 갈색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 컴팩트. 이 안에서 이게 이제 근육도 있으신데요. 셀룰라이트가 좀 컴팩트한 상태실 거죠. 딱딱한. 이게 이제 마사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죠. 마사지 하겠습니다. 자, 셀룰라이트야 사라져라. 지금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시나요? 운동했었어요. 무슨 운동을 하셨나요? 이제 체육관 비슷한 쪽. 아니 오늘 이렇게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 아주 뭐 탱탱하고 탄력이 있는 그 30대 그러게요. 초반의 이제 주부의 피부인데요. 이 안에 분명히 아까 저희가 확인한 셀룰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도 차이도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되는데요. 근데 하는 것마다 굉장히 다 절도 있게 약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를 하듯이 이렇게 리듬을 타시는. 그죠? 예, 리듬이 있고. 자, 이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러브핸들이라고 하는 늑골 아래쪽에 튀어나오는 게 많이 생기시거든요. 아프세요? 아프면서 시원해요. 오늘 뭐 마다하는 분이 안 계세요. 예. 복식호흡 하시겠습니다. 복식. 복식. 야, 많이 줄 것 같은데. 다리 앞면 하겠습니다. 김서희 씨 시원하죠? 예. 통증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아파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이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다리 찢기가 잘 안 되시는 분이네, 이거. 네. 마무리 됐습니까? 아, 어우. 된다. 야,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서희 씨가 박수를 보내는데 그럴 만큼 저희가 보기에도 아주 최선을 아이고. 다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만큼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분은 개운하시죠? 네, 너무 개운해요. 예. 자, 무릎 위 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위? 허벅지 쪽이세요. 허벅지, 허벅지. 있다, 있다. 오, 나온다. 있다. 와, 나와. 예. 이야. 무릎 위 보겠습니다. 37.6이었습니다. 네. 과연 과연 36.8. 네. 네. 무릎이가 그렇게 빠지기 쉽지 않은데. 자, 이제 문제 허벅지. 허벅지. 문제 허벅지다. 이제. 자, 50점. 8. 50.8. 50.8. 와우. 와. 1.7cm가 와. 허벅지가 1.7cm가 줄어들었어요. 이야, 사실은 어마어마하네요, 예, 어마어마. 이 차이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느낌상 대단히 단단한 허벅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부 가겠습니다. 궁금해요. 허벅지가 더 효과 있길 바래요. 복부가 더 효과 있길 바래요. 복부, 복부죠. 허리 알겠습니다. 80.5였어요. 모든 분들의 로망, 배, 복부. 항상 무겁게 다녔거든요. 네. 걸을 때도 항상 무겁고 특히 복부 쪽이 항상 느낌이 안 좋았는데 우리가 러브핸들이라고 하는 늑골 아래쪽에 튀어나오는 게 많이 생기시거든요. 허리는 볼까요? 배꼽 블레 80.5. 어떻게 나올지. 배가 어디로 갔어? 몇 칩니까? 76. 76.2. 그럼 며칠 빠진 거예요? 4.4. 말도 안 돼. 야, 오늘, 이거 순간적으로 놀랬는데. 가겠습니다. 과연 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로 얼룩덜룩했었는데요. 쭉 변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거의 다, 이제 요 부위가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브라운색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느끼시죠? 가벼워진 그 허벅지, 날렵해진 허리 느껴지십니까? 많이 느껴져요. 어떻게? 한결 다리도 가벼워져갖고 그렇게 혹시 이렇게 헐렁해졌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시죠? 나죠. 아, 나요? 훨씬 나죠. 여기 원래 제가 제일 생각했던 게 솔직히 복부 쪽 옆골 쪽이었는데 이쪽이 좀 빠진 느낌이 되게 여기를 이제 잡아 뜯으시면 네,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4cm 이상이 웬일입니까? 김서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셀룰라이트를 없앨 수 있는 셀프 셀룰라이트 분해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김밥 말기. 허벅지 뒤쪽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을 들어 올려 김밥 말듯이 말아줍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말아주면 되는데요. 피부의 진피층을 말아 올렸다면 같은 방법으로 깊숙이 피하 지방층까지 잡아주고요. 다음으로 근막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3세트 마사지 해줍니다. 두 번째, 비틀기. 이번엔 양쪽 손바닥을 이용해서 위아래로 교차하며 비틀어줍니다. 이때 무릎에서 서해부까지 왕복 3번씩 해줍니다.
세 번째, 두드리기. 주먹을 쥐인다는 마음으로 손바닥의 밑면을 이용해서 가볍게 45초간 두드려줍니다. 허벅지 뒷면 마사지가 끝났다면 복부 부분인데요. 허벅지와 마찬가지로 김밥을 말듯이 복부를 자극해줍니다. 이렇게 복부를 풀어주었다면 나머지 허벅지 앞부분을 마찬가지로 김밥 말기, 비틀기, 두드리기 순서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허벅지 옆부분의 승마 부위는 딱딱하게 유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양쪽 손에 깍지를 끼고 셀룰라이트를 분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 스트레칭을 통해 남아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빼줍니다. 여러분도 따라하시고 몸신 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원 씨. 최정원 씨, 이번 기회에 한번 해결해보세요. 일단 똑바로 누워주시고요. 근데 아까 하실 때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왜 소리를 안 지르시나 되게 걱정했는데. 가만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하면 아프시잖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아프죠. 부드러운데요? 네, 그래서 자, 자, 일단 피부를 눌리고. 네. 그다음에 어려워요. 죄송해요. 네. 자, 일단 제가 이쪽 승마 부위가 상태가 안 좋으시죠? 다리 뒷면보다는 요거. 바깥쪽. 예, 바깥쪽. 요 무릎 조금만 들어주시겠어요? 36.7입니다. 50.4.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했습니까? 네. 네. 오, 참는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아니요, 되게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양쪽 손바닥으로 밀면서 비틀고 있습니다. 시원한 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나 보지, 이제? 그렇지. 빼실게요. 어휴, 저렇게 유연하시네. 자, 힘 빼시고요. 이게 지금 아프진 않으시단 말이죠? 지금? 아니, 아무래도 더 많이 이렇게 들려서 그런지 조금 더 아프고요. 이 다리 안쪽이 바깥쪽보다는 조금 더 네, 아픈 안쪽이 것 같아요. 셀룰라이트가 훨씬 네. 많고 이쪽에는 림프선이 없어요. 거의 다 일로 가기 때문에. 네, 안쪽이 아파요. 참 시원하겠다. 네,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아프면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머. 어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우와. 안 아파요? 스트레칭은 평상시 조금 하는 편이라가지고. 엎드려야 되겠죠? 제일 저쪽으로요? 우리 몸신 어디까지 갈 건가? 이젠 내시경까지 찍을 것 같아. 36.1이에요. 36.1. 네. 36.1. 네. 36.1. 네. 자, 허벅지는 49.9입니다. 네. 49.9. 49.9. 아까 승마 부분. 와. 아까 이 아래쪽 바깥쪽이 갈색이었는데. 갈색이었거든요. 검은색이고 지금 뭐 색깔이 밝은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하고 난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시원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에서가 뭔가 탁탁 풀린 듯한 그런 시원한 느낌? 예, 그런 게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집에서 네, 스트레칭 네. 하시고 하시면 예. 스트레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허벅지의 셀룰라이트는 해결됐지만 또 다른 부위에 셀룰라이트 없애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팔 스트레칭, 그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안쪽에서부터 하루에 우리가 10분만 들여도 전신 셀룰라이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셀프 셀룰라이트 분해 최저법. 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해요. 평소 모르고 지나쳐왔던 나의 생활 습관.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운동하기. 그게 셀룰라이트에는 가장 안 좋은 습관 하나만 가지고도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궁금한 게요. 아까 이거 허벅지 하고 나니까 왠지 욕심에 팔뚝이나 발목 같은데 셀룰라이트도 없애고 싶은데 이거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는 건가요? 팔 스트레칭, 그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네.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팔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죠. 자, 지금부터 간단한 체조,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통해서 상하체 셀룰라이트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트레칭을 하면 최대한 늘렸다가 탁 놔서 림프가 잘 빠지도록 우리가 림프를 이제 흐름을 도와주는 거고요. 이걸 하면서 저희가 아까 했던 테크닉을 같이 해볼 겁니다. 다리를 한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요. 자, 이렇게 팔씨름하듯이 쭉 해서 힘줘보세요. 힘줘보고 본인의 지방이 어느 정도 두께가 되는지 만져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과 셀룰라이트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안쪽에서부터 우리가 예, 말고 가겠습니다. 왼쪽 팔은 힘주고 계십니다. 변우미 좀 해드릴까요? 자, 팔. 일단 힘줘보시고 지방이 없으셔서 네, 힘 그냥 빼십시오. 네, 자, 가겠습니다. 그런 느낌. 팔 같을 쪽 가지고 네, 근육이셔서 뭐 그래요. 네. 역시 저기 살은 최정원 씨. 최정원 씨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방이 좀 있으세요. 지방 두께가 한 1.5cm. 근데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면 너무 양호하시고요. 저 아까 허벅지 1몇 cm 빼드리는 거 고생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손으로, 저쪽 손으로 여기를 집게처럼 잡으세요. 쭉 밑으로 늘리세요. 밑으로 최대한 늘리세요. 최대한 늘리시고요. 네, 최대한 늘리신 상태에서 뭐가 많이 잡히시죠? 네, 안쪽으로 더 가보세요. 집게처럼 쭉쭉. 자, 이때 림프가 아주 잘 빠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쭉 잡았는데 아래로 내리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좀 급소가 있는 부분에서 세게 치시면 안 되고 가볍게 툭툭. 근데 이것도 여성분들, 알이 크신 분들은 네, 아프세요. 살살. 네, 이제 하체 하겠습니다. 네. 다리 올리시고요. 네. 다리를 올리시고, 되도록 일자를 만들어 보세요. 똑같이. 이제. 자, 이제 갑니다. 스트레칭 갑니다. 내전근 쭉 갑니다. 내전근 쭉 갑니다. 어우, 시원해. 2, 3, 4, 5, 6, 7, 8. 이야, 시원하다. 5, 6, 7, 8, 어우. 9, 10. 쉬시고. 자, 이제 한번 허벅지에 힘줘보세요. 힘줘보시고 힘 준 상태에서 내가 잡아야 할 것을 잡으시고요. 뭐죠? 알게 되는군요. 지방, 네. 셀룰라이트.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손이 가능하시면 말고 김밥을 말아보세요. 안쪽에서부터 하십니다. 림프절 가까운 곳에. 예, 네. 두 손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갑니다. 림프절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셔서
무릎까지 가시는 거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기억나시죠? 피부, 지방, 근막. 예, 그렇게 깊이를 가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최정원 씨 지금 해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다리 살 뺀다고 했던 거는 조금 허리에 무리가 가서 되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허리에 무리가 없이 다리를 갖다가 붓기라든가 그런 거를 분해해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리 팔뚝도 아주 궁금해 하셨는데 팔뚝 가능할 것 같아요. 혼자 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나도 해볼 테야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약간의 주의점과 함께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셀룰라이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식습관이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계속 생겨요.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자가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서 좀 예쁜 몸매를 관리하시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아름다운 것은 건강과 직결이 됩니다. 집에서도 누구나 틈틈이 따라할 수 있는 상하체 셀룰라이트 분해하는 체조 첫 번째 팔뚝 셀룰라이트 분해 체조. 먼저 한쪽 팔을 90도로 굽혀 올려 힘을 줍니다. 힘준 상태에서 팔의 지방과 셀룰라이트를 잡아들어 올려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김밥 말듯이 말아줍니다. 다음으로 팔뚝 밑에 늘어진 부분을 집게처럼 잡고 최대한 아래로 쭉 늘려줍니다. 겨드랑이 안쪽 깊숙이 잡아서 늘려주면 셀룰라이트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두 번째, 허벅지 셀룰라이트 분해 체조. 의자에 한쪽 다리를 올려 무릎과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올린 다리 쪽으로 무릎을 굽혀 앉아 10번을 세면서 허벅지 안쪽을 늘려줍니다. 다시 무릎을 펴고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지방을 잡아서 양손으로 안쪽에서 김밥을 말듯이 말아 올립니다. 림프절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무릎 쪽까지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말아 올려주세요. 이때 피부, 지방, 근막 3단계 순서로 깊게 잡아서 말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10분씩 투자해 지긋지긋한 셀룰라이트 떨쳐내보세요. 이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해요.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운동하는. 그게 셀룰라이트에는 가장 안 좋은.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운동마저도 셀룰라이트를 악화시켜왔다면 셀룰라이트의 적은 소금보다는 설탕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잘못된 상식들과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음식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 셀룰라이트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지켜야 할, 또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 뺄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운동하기. 실컷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수영을 하시거나 러닝머신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출근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뭘 드시는데 그게 셀룰라이트에는 가장 안 좋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말입니다. 맞아. 공복 때 운동을 먹지 않고 해야지 살이 쪽쪽 빠진다는 그런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 하세요? 아니요, 저도 SNS에서 봤는데 네. 공복 시에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살이 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굉장히 이제 체력적으로도 저하돼 있고 밤새 굶었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당연히 더 쓰일 것 같지만 더 저혈당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과일 주스라도 한 컵, 하나라도 한 쪽, 진짜 바나나라도 하나 네. 가볍게 그 드시는 순간 그게 폭탄처럼 돼서 셀룰라이트화 돼서 저장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운동은 가볍게 이제 스낵을 드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입맛을 좀 좋게 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셀룰라이트를 빼거나 그다음에 체중을 아주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뭐를 해야지 더 효과적이고 하고 나서는 그래도 뭐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셀룰라이트를 더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법은 오히려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가볍게 마사지를 하고 주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셀룰라이트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 2시간 동안 탄수화물은 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탄수화물 안 먹으려고요. 운동하고 난 다음에 영양분이 아주 풍부한 과일 주스를 해독시키기 위해서 좀 먹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과일 주스는 완전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셀룰라이트에 적은 소금보다는 설탕입니다. 당분. 셀룰라이트는 당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신 다음에 액체 상태의 무엇인가를 드시는 거 좋지 않아요. 생과일 물 주스도. 빼고 생과일 주스가 제일 안 좋아요. 생과일 주스가 제일 안 좋아요. 지금 아마 과일 주스가 당분이라 안 좋다 하는 거니까 조금 다들 좀 의아해하시고 그러는데 실제 과일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천연 과일이라고 하도 오렌지 주스 그냥 쭉 짠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당이 들어있는데요. 이 당의 경우에는 복합당하고 단순당질이 있어요. 과일에 들어있는 건 주로 단순당질입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 먹는 과일의 경우에는 혈당을 빠르게 높이고 그만큼 인슐린을 빨리 나오게 하기 때문에 셀룰라이트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그런 식품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셀룰라이트 분해에 좋은 그런 혹시 식품이 또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이 셀룰라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증 반응도 좀 줄이고 거기에다가 체지방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식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석이조의 음식. 팽이버섯. 네, 바로 팽이버섯이죠. 제가 유독 오늘 팽이버섯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버섯 중에서도 버섯이 대부분 식이섬유소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많습니다. 양배추의 거의 2배 정도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버섯에 들어있는 키토사안이라고 해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이 팽이버섯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혈액에 있는 포화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얘네들 흡수부터 막아주고요. 또 빠르게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덧붙여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자키 건강복지대학교의 교수님 이름이 에구치 후미오 교수신데요. 팽이버섯을 먹으면 우리 몸에 체지방도 줄고 숙변도 가라앉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팽이버섯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팽이버섯 속에 들어있는 아까 말씀하신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것은 체지방을 줄여주고 또 여러분 몸속에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오늘 비만과의 전쟁 저희가 2탄으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조금 어려웠는데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최정원 씨? 많이 좀 정보 얻으셨어요? 네.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기존에 제가 살 빼려고 했던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만 하는 것도 가장 큰 수학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배웠던 그런 여러 동작들과 같이 팽이 같은 거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혹시 다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받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김세원 선생님께서도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 건강한 여름나기 또 건강한 이 몸을 위해서 한 말씀 주세요. 셀룰라이트는 내가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생긴다라는 그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셀룰라이트 치료의 시작입니다. 셀룰라이트는 많이 움직이고 조금 먹은 사람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피곤하지 않고 아주 릴렉스 하면서 편안하게 계시는 게 오히려 셀룰라이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름 나기 잘 하시고요.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도 또 열심히 뛰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숨어 있으면서 우리 몸을 해치고 있는 이것. 가공식품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 첨가물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첨가물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식품 첨가물이 가장 많은 식품은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맨날 먹는 건데 위험 등급 4등급의 첨가물 분류를 하고 저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과연 최진경 씨 냉장고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햄, 소세지. 뒤 봐주시고요. 예. 방염을 일으키고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다 옮겨야겠습니다. 다 옮겨요. 끝나고 줘야 돼요, 저 진짜. 진짜 이거 안 주기만 해봐, 진짜.